만약에 엄마가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자녀를 칭찬해주고 싶었어. 잘한다. 아이는 오호 칭찬받았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뇌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 것을 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출판기획자 백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유도 없이 좀 친해지고 싶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신뢰가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심리 분석가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책도 내셨던데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행동, 비밀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하면 뭔가 굉장히 길고 막 어렵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언어, 언어를 빼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빼고 모든 것, 말투라든지 표정, 행동, 이렇게 표정과 행동에 숨겨진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이고요. 1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하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 것을 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애 중이신가요? 갑자기? 네. 뭔가 제가 거짓말해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 대표님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말은 항상 그렇게 해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사랑한다라는 말의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비언어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들리는 방식이라든지 보이는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접을 본다든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료와 또는 직장 상사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엄마들이 딸한테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엄마가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자녀를 칭찬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 자녀를 딱 보면서 잘한다. 아이는 오호 칭찬받았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야 맨날 공부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앉아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줘봐. 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엄마는 또 어떻게 엄마 너 사랑한다고. 좀 비언어가 뭔지는 조금 느끼면 와요.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게 하는 어떤 비언어적인 비결이 있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손이 우리의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 잘하려고 손을 써요. 네, 왜냐하면 손을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되게 빠르게 친해지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손을 써요. 손은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손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의도,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을 안 보여드려요.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되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손을 저렇게 안 보여주지? 뭐 숨기고 있나? 그쵸? 이런 느낌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뢰감을 서로 형성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라는 시각적 메시지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뒤로 숨기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지수 대표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손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만약에 지금 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수 대표님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손을 통해서 나는 진실됨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도 저에게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돌려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남용하거나 네. 이렇게 한다고 친해지는 건 아닌데 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손을 쓸 때 보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어떤 손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딱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쟤는 항상 손 엄청 많이 움직여. 정신없는 그쵸. 이미지. 네. 맞아.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 치고 조용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말이 엄청 많아요. 나 왜 찔려? 저도 손을 되게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만큼 이야기의 언어적인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표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쓸 때 그냥 내가 말을 빨리 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저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당신과 친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 지금 시각적으로 왜? 보여주어야 상대방의 뇌에 더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네, 똑같은 거 만약 제가 이렇게 하고 지순이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친해져보고 싶어요. 완전 다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중요한 자리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질까 고민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동시에 보여지는 나의 행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처럼 누군가와 빠르게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좀 적당히 친해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상사분이라던가 불쾌하지 않게 이 사람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좀 비언어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속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가장 많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선을 맞추는 시간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 눈은 굉장히 솔직한 나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막 눈을 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있어. 내가 팀장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 앞으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 좋아해.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시선의 맞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선 맞춤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어려워요. 나는 시선 맞춤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보면 요 눈과 눈 사이를 보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눈을 볼 때 단지 이 시선을 상대방의 얼굴에 그냥 얹어 놓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동공의 크기도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을 보아야지 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듯이 보면 동공이 살짝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과 눈 사이를 보는 행동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을 의한 행동에 통한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는 저 사람을 그냥 시선을 두는 거 말고 저 사람 한번 관찰해봐야지, 바라보아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소통에 관련해서 혹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사람의 행동 속에 어떤 숨겨진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